요 근래에는 언어 호흡을 우리가 많이 알아보고 또 실습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인식하고 습득한 뒤에 그러면 말하는데 목소리 생산에 이 호흡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점을 절감하게 되지요. 네. 네. 단지 호흡할 때 가장 피해야 할 점이 어떤 게 있어요? 억지로 참는 거예요. 그렇지. 억지로 참으면 안 되죠. 네. 인위적이거나 무리해서는 안 돼요. 네. 호흡은 그저 자연스럽게. 단지 그 자연스러운 상태로 진행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올바른 호흡법을 갖춘 뒤에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지가 알아서 가도록. 이번 시간에는 자연스러운 들숨을 위한 실습, 또 자연스러운 날숨 훈련을 위한 실습, 그리고 자음을 이용한 호흡 실습. 네, 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들숨이라는 전제에는 이게 있어요. 날숨에 주로 신경 쓴다는 거죠. 날숨에. 그러니까 들숨은 들어오는지 뭐 이게 언제 들어오는지 신경 안 쓴다는 뜻이에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네. 날숨에만 신경을 써요. 두 가지 실습 사례를 지금 제가 보기를 들었는데 뭐 고개사, 줄타기 고개사, 또 장갑. 그 실습 명칭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까다롭기도 해요. 발 뒤꿈치로 반드시 서고 두 팔은 양옆에 가지런히 늘어놓는다. 힘 빼고. 네. 그 상태에서 발 뒤꿈치로 반드시 선 상태에서 한 발을 내밀어요. 두 팔로 균형을 잡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네. 균형 잡기가. 그리고 균형이 점차 잡혀가면서 날숨도 좀 더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변해가겠지요. 네. 고담님 여기서 한번 해보실래요? 네. 발 뒤꿈치로 반드시 서요. 두 팔은 양옆으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줄타기 하듯이 한 발을 발 뒤꿈치로 내밀면서 양팔을 벌려서 이제 균형을 잡는 거죠. 그러면서 균형을 잡으면서 균형을 잡아요. 저는 저렇게 서 있는 것 자체도 힘들 것 같아요. 예, 안 쉽지가 해봤기 않아요. 때문에. 됐어요? 균형이 딱 잡혔다 그러면 그 다음 또 다른 발을 한번 또 옮기고 그러면서 균형을 잡으면서 후후후 날숨이 중요해요. 여기서는 들숨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좀 비틀거리긴 해요. 예. 소림사에서 오신 분이 저 정도면. 예. 몸의 균형을 잡으면서 날숨 날숨만 생각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새로운 게요. 보통 무게를 잡아라 하면 이렇게 숨을 참은 상태에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호흡을 내쉬라고 하니까 좀 뭔가 새롭다고 해야 되나요? 여기선 날숨 위한 거니까. 그리고 날숨에 신경 쓰면서 들숨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하기 위한 그런 실습이기 때문에 일부러 균형을 잡을 때는 사실 숨 죽이는 게 더 필요하겠어요.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날숨에만 신경 쓰면서 들숨은 저절로 언제 들어오는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훈련을 위한 실습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원리가 어떤 걸까요? 들숨 훈련을 날숨으로 한다. 날숨 훈련을 들숨으로 한다. 효과를 내기 위한 어떤 역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날숨에만 집중해서 계속 날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들숨 자체는 무의식 중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날숨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이제 들숨 자체도 강화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게 무의식 중에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훈련되는 과정. 그겁니다. 어차피 숨을 내쉬면 들이쉬어야 돼요. 들이쉬면 또 내쉬어야 되고. 네. 그래서 자연스러운 들숨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네. 균형을 잡으면서 후 하면서 날숨에만 신경 쓴다는 거죠. 그런 이치로 두 번째 실습 사례를 하나 들었어요. 뭐 명칭은 장갑이에요. 똑바로 힘주고 딱 서서 어깨 너머로 벌려 똑바로 서서 왼손을 뭐 명치 부위에 대요. 그리고 오른손은 장갑을 쥐고 있는데 이 장갑을 아주 힘찬 거센 동작으로 튕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팔에 약간 힘을 줘도 돼요. 예, 딱 서서 명치 대고 오른손에 쥐고 있는 장갑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뭐 너무 높이 들지 않아도 되고 예. 장갑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거 힘차게.
힘차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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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렇게 트 소리와 함께 숨을 내쉬면서도 호흡이 되잖아요. 들숨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그죠? 네. 그런 식이에요. 열나네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는 트, 트, 트 이렇게 1회로 하고 그다음에는 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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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트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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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네. 오. 그 투투할 때 손을 2번 터는 게 아닙니까? 아니 저기 저 고양이 물 묻은 다리 털듯이 털 수도 있긴 있어요. 네. 그때 고양이도 물 대가리 묻은 털듯이 막 터져도. 예. 그래도 되고 중요한 것은 왼손의 움직임을 좀 잘 감지를 해요. 횡격막 움직임을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 호흡하고도 좀 비슷해요. 몇 번 했는데 갑갑하네. 이거는 위로 올라오네요. 트 할 때. 말숨이 나갈 때, 트 할 때는 횡격막이 위로 올라오죠. 그런데 그러네요. 급격하게 내쉬기 때문에 횡격막 움직임도 급격하게. 네, 더 강하게 위로 올라가는 게 네, 느껴졌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들숨은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저절로 자연스럽게 예, 그런 정도. 자연스러운 들숨 훈련을 위한 실습을 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거꾸로. 날숨. 그렇죠. 네. 자연스러운 날숨을 위한. 자연스러운 날숨을 만들려면 무엇에 신경 써야 되겠어요? 들숨. 네, 들숨에만 네. 신경 쓰는 거예요. 예. 자, 자연스러운 날숨 훈련을 위한 실습. 이때는 들숨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유용한 그런 호흡 체조가 하나 있어요. 이건 러시아에서 상당히 널리 퍼지고, 또 호흡기 질환, 또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한, 그래서 러시아에서 특허를 받기도 했어요. 와우. 그 중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건 서서 할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양손을 어깨 높이로 이렇게 세우세요. 마이크 놓으시고, 예. 그리고 잼잼하면서, 잼잼, 그러면서 손바닥을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손을 좀 더 넓게 폈다가 오므리세요.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중요한 원리는 들숨을 짧고 급격하게, 거세게, 강하게. 자, 손바닥이 편상에서. 이때 날숨은 코나 입 어느 쪽으로든. 속도는 처음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자기 속도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러다가 좀 익숙해지면 조금씩 빨리 해도 괜찮겠어요. 들숨은 짧고 급격하게 박수 치듯이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런 식으로 들숨을 하는 거예요. 딱 소리 했어. 그러니까 길게가 아니라 아주 짧게. 예. 그 다음에는 머리를 우로 좌로 돌리면서 역시 돌리는 방향을 너무 크게 돌리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편하게, 자기한테 편하게. 속도도 편하게. 좌로 8번.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렇게 체조를 하면서 호흡을 하는 것이 우리 폐 쪽, 네. 척추 쪽을 자세를 변형시키는 효과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정렬이 된 상태에서 해야지 예. 몸을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예. 이렇게 고개를 돌린다든가 예. 이러면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이렇게 이완하고 예. 바른 자세를 취한 다음에 고개를 돌린다든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바른 자세, 그리고 충분한 이완. 네. 그 상태에서 해야 네. 호흡도 목소리도 제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잼잼도 사실 손가락을 폈다 오므리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네. 이런 잡아채는 동작으로 폐 쪽과 척추를 이렇게 그쪽을 수축시키는 것이 이어야 된다는 거죠. 들숨을 짧고 격하게 만들어주는데 이런 액션이 네. 떠받쳐주는 것이겠죠. 네. 세 번째는 양쪽으로 기울이는 것, 좌우로 까딱까딱, 네, 진자 운동 까딱까딱. 그러면서 해보세요. 먼저 왼쪽부터 시작해요. 고다음님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좋은데 조금 더 짧고 격하게
들숨을. 근육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서 서서히 힘을 기르면 되겠어요. 네, 하면서 느끼는 게 근육이 그리고 좋고. 짧고 격하게 하면서 네. 내부 마사지를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마사지를 비실비실 마사지 하면 마사지 효과가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하니까 왼쪽 폐, 오른쪽 폐 예. 번갈아 가면서 마사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보통 들숨도 마찬가지지만요. 날숨 훈련을 위한 지금 들숨을 한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게 인위적으로 이제 들숨을 들이켰는데도 횡격막이 위로 이렇게 수축되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강하게 위로 저는 횡격막 위로 탁탁 쳐오르거든요. 근데 그건 느낌이지 실제 횡격막이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그냥 자연스러운 호흡일 때는 그러지 않은데 예. 네.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예, 거의 예,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들썩들썩할 예. 정도로. 네. 그래서 그런 호흡 관련 근육들을 지금 키우기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 다음에는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아래로 한복 가슴까지 숙였다가 위로 움직이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똑바로 서서 똑바로 앉아서 상체 똑바로 세우고 항상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이완, 올바른 자세 충분한 이완. 그 폐 상부가 좀 마사지 되는 느낌이 있는데 맞나요? 좋아요. 네,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호흡에 관련된 근육들 이런 부분도 아, 네. 강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부 다 한 13개 또는 14개 정도 단계가 있는데 네. 나머지는 지금 이 시간에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음을 이용한 날숨 훈련. 자음 어떤 자음들을 우리가 많이 이용했어요? 푸, 쉬, 또 쥐, 쥐. 예전에 맛보기로 성역, 목소리 음역 확장할 때 무슨 소리를 이거 할 때 르를 가지고 이용했어요. 그 소리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프, 영어의 F 발음. 윗니 아랫입술을 살짝 얹혀 있잖아요. 그래서 윗니와 아랫입술에 진동이 좀 생기게끔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진동 공명 부분에 가서 우리가 또 많이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스 소리는 어떤 성격이 있을까요? 스 소리에는 스 자음을 이용한 날숨 훈련하면 뭐가 좋을까요? 길고 고르게 갈 수 있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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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수 연습할 때 스를 하면 훨씬 시간이 길어졌고. 예, 조금씩 나가니까. 네. 네. 그 대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고르게. 네. 네. 그런 소리. 그 다음에 르 같은 거는 이게 참 중요한 소리예요. 일단 혀 근육을 풀어주지요. 네. 그죠? 조음 기관 중에서 혀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커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혀가 좀 이렇게 굳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음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발음이 나쁜. 뭐 혀가 굳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혀가 네. 긴장했다는 뜻이에요. 네. 네. 르르 소리를 내면서 혀 근육도 풀어주고 발성 호흡 훈련에 이 르 소리도 아주 중요해요. 네. 그 소리들은 날숨, 길이, 고르기 또는 공명, 떨림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 각각이. 네. 네. 그때 앞으로 많이 이용할 거예요. 모음을 말씀을 안 드렸네. 모음을 이용한 날숨 훈련.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은 신체 에너지, 이른바 우리식으로 중국식 말로 하면 기와도 관련이 있는. 네.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 또는 맨 위부터 이, 에, 아, 오, 우 이 모음들을 가지고 앞으로 연습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요 모음을 가지고 하는 날숨 훈련 물론 포함해서 그 다음에 진동, 공명 훈련 글쎄요 한 2-3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평소에 늘 이 연습을 짬날 때마다 하는 거죠. 모음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너지도 충전하고.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궁금한 점, 언어호흡 일단 끝났어요. 저는 오늘 그 들숨을 통해서 날숨을 훈련하고 날숨을 통해서 들숨을 훈련한다라는 게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극과 극이 예. 서로를 자극하는
약한다라는 거. 예를 들면 실온에서 냉탕에 들어가고 온탕에 들어가는 것보다 냉탕에서 온탕에 들어갈 때 더 뜨겁고 네. 더 네. 차갑게 느끼듯이 이렇게 역설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라는 게 재밌다, 신선하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오늘 얘기했던 거 이렇게 얼추 잡아갔고요. 1,000만 원짜리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너무 귀한 자료 같아요. 네, 맞아요. 언어 호흡 이야기 이제 거의 끝내면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네요. 호흡의 가장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는 호흡은 주기적이잖아요. 그죠? 네. 리듬. 네, 리듬 밸런스. 호흡은 리듬이에요. 음, 리듬이 깨지면 호흡이 깨지는 거죠. 네. 네. 근데 여기서 리듬이라는 말을 굳이 끄집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무슨 텍스트를 읽을 때 텍스트 자체에도 리듬이 있어요. 네. 호흡의 리듬을 살릴 수 있어야 살아 있어야 그 텍스트의 리듬을 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야 맛을 제대로 낼 수 네. 있다는 네. 의미에서 그래서 한국말을 하기가 힘들었네요. 그 리듬이 없으니까 말할 때마다 이게 숨이 차거든요. 이 리듬이 끊겨갖고. 그 말이 맞네요. 네. 호흡 리듬이 뭔가가 좀 잘 안 되니까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 힘들다라든가.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외국어를 할 때도 그 리듬을 못하면 외국인의 한계가 있는 거죠.